안녕하세요.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준비한 천운사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난히 손을 써도 자꾸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은 바쁜데 정작 되는 일은 없고 별거 아닌 말에도 서운함이 확 올라오는 날들이 이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생님이 약해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걸리고 다 지나간 일인데도 밤이 되면 자꾸 떠오르는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나만 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싶으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이번 7월에 선생님께 들어오는 반가운 흐름까지 끝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먼저 왜 이렇게 힘드셨는지 그 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병화와 신금이라는 두 기운을 함께 타고나셨습니다. 병화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기운이라 눈치가 빠르고 상황을 먼저 읽어내는 힘을 줍니다. 신금은 설이 내린 밤처럼 겉은 조용해도 속은 예리하게 진실을 꿰뚫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겉으로는 유쾌하고 사람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계산이 빠른 분이십니다. 문제는 다른 해가 아니라 바로 올해입니다. 2026년은 변고년이라 불의 기운이 유독 강하게 밀려드는 해입니다. 선생님이 타고난 신금은 원래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인데 그 위로 뜨거운 불기운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쇠는 불에 닿으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부터 먼저 달궈집니다. 그래서 요즘 별거 아닌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잘 자던 잠도 예전 같지 않게 얕아지셨을 겁니다. 이유 없이 갑갑하고 자꾸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올해 기운이 유독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마른 기침이 오래 가거나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신금이 관장하는 자리가 바로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기운에 눌린 쇠는 가장 먼저 숨 쉬는 자리에서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시면 몸이 먼저 지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원숭이띠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의 일을 먼저 챙기고 정작 본인 몸은 뒤로 미루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요즘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혼자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킨 밤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올해 기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올해 화기가 유독 강해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올해 기운이 원래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안심하신 거죠. 이제 이번 7월 흐름을 하루의 시간처럼 나누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 초수는 아직 새벽처럼 어둡고 무거운 시간입니다. 불기운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구간이라 뭔가 결정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만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늦거나 일이 예상보다 더디게 풀린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하루 정도 묵혀두고 다시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동안 괜찮다는 말로 속마음을 계속 숨겨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강해 보이니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고 밝아 보이니 아무도 선생님이 지쳐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7월 초순에는 그 억눌린 마음이 작은 일로 툭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이 끓었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내가 다 챙겼는데 정작 인정은 다른 사람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억울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참고 넘기기보다 하루쯤은 일부러 아무 일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답함이 끝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7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지점이 들어옵니다. 초순에 무겁게 눌려있던 기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판단도 다시 예전처럼 선명해지실 수 있습니다. 신금은 원래 가을처럼 정리와 절제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뜨거운 기세가 한풀 꺾이면 오히려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눌려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풀리기 시작할 때는 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명리학으로 봤을 때 원숭이띠 선생님께 힘이 되는 인연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숭이와 쥐와 용이 만나면 물의 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올해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바로 뜨거운 불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물입니다. 그러니까 쥐띠나 용띠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 기운이 저절로 안정되는 겁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뜨거운 기운이 한결 눌러지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쥐띠나 용띠인 가족, 친구 혹은 오래 연락이 뜸했던 지인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7월 초순과 중순까지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 귀인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하순으로 갈수록 절기가 입추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서부터 이 흐름이 눈에 띄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숭이띠 선생님은 몇 년째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갑자기 안부를 물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조카가 용띠였고 그 연락 이후로 오래 막혀있던 집안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셨지만 상담을 하면서 이 원리를 듣고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도 비슷한 흐름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동안 뜸했던 쥐띠나 용띠 지인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갑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일수록 서두르게 만들지 않고 선생님께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거나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행동이 꾸준한 사람을 보시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보다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제안이나 관계가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묵혀서 다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쥐띠나 용띠인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그냥 있다고 한 줄만 남겨봐 주시겠습니까? 그 인연이 앞으로 더 단단해지도록 마음으로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재물운도 이 인연운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래 막혀 있던 돈이나 문서 문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가 오가다 멈췄던 부동산이나 계약건이 있다면 7월 하순부터 다시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속 시원히 끝난다기보다는 조건을 다시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흐름입니다. 말로만 오가는 이야기보다 문서와 숫자로 확인되는 이야기를 믿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원래 계산이 빠른 분이시니 이 부분에서는 그 장점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번 흐름을 맞이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 서쪽 자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과 인연이 깊어서 서쪽에 먼지 쌓인 물건이나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다면 치우시는 것만으로도 판단력이 한결 맑아지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지갑과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7월은 들어오는 돈보다 남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흐름이라 자동 이체나 필요 없는 구독료를 정리하시면 재물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현관을 환하고 정돈되게 유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래된 신발이나 우산,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시고 조명을 밝게 켜두시면 좋은 인연이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넷째, 흰색이나 옅은 금빛 소품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색을 곁에 두시면 선생님의 판단력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다섯째, 밤늦게 복잡한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이번 7월만큼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쉬게 해야 몸도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드시고 문합에 두부처럼 흰빛이 도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신금의 기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큰 걸 바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낸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은 것, 그 정도의 작은 감사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정작 본인 이야기는 뒤로 미뤄오신 분이십니다. 재주가 많고 눈치가 빠르니 자꾸 남의 일에 불려다니셨고 강해 보이니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걸 삼키며 다시 길을 찾아야 했던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주름은 선생님이 치열하게 살아낸 시간이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참아온 시간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버텨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쇠가 불에 눌려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불이 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이번 흐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 영민함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받아보십시오. 그게 이번 흐름을 제대로 맞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 사주와 상황에 따라 그 흐름의 크기와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 선생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초수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어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시간이니 중요한 결정은 하루 정도 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7월 중순부터는 서서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7월 하순으로 갈수록 쥐띠나 용띠를 통한 반가운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7월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반가운 인연이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도 나누어 주셔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개인 사주에 맞춰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에 1:1 한 가지 무료 상담 링크로 편안하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마음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시고 다음 흐름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의 7월이 부디 따뜻하고 편안하시길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